안녕하십니까.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을 통하여 양육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혼소송 과정 중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요. 또한 아이에 관한 양육권을 가리는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령 남편이 비양육자이지만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 양육자인 내가 아이를 몰래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법원의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양육자라 하더라도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양육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아이를 되찾아오겠다는 내용의 유아 인도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이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해당 재판부에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상대방이 법원의 유아인도 명령을 받고도 아이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경우 일방 배우자는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30일이 넘도록 상대방이 여전히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방법은 오히려 아이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거의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아이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여러 단계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영상을 통하여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절차는 모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이 아이에게까지 전파되는 매우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감정보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육자의 자녀 인도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혼 후 면접 교섭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